12.12 군사 반란.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과 그를 중심으로 하여 이미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사조직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많은 기관과 직책, 부대가 나와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명령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하극상인지 헷갈리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본 영상에선 당시 국군의 편제를 말끔히 정리함과 동시에 12.12 군사 반란의 전개를 더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군의 명령체계부터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에 위치해 있는 군 최고 통수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는 12.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된 관계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상태였습니다. 그 아래 군대 전체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방부가 위치하며 수장은 국방장관입니다. 국군의 최고 군정 책임자에 해당하죠. 당시에는 노재현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아래로는 각 군의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가 속했습니다. 각 군 본부의 수장은 각 군의 참모총장이었으며 특히 군 내 지분이 가장 큰 육군의 참모총장이 역시 가장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있던 자가 바로 정승화 총장이었죠. 이외 국방부 직할부대로는 잘 아시는 대로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안사 말고도 국방부 직할부대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본 영상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의아한 부분이 생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군본부와 보안사가 서로 어떠한 상하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국방부라는 공통의 상급기관을 둔 동격인 관계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말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에 대한 인사권이나 명령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를 이해하시려면 당시가 평시 상태가 아닌 대통령 암살로 인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계엄사령부가 임시적으로 신설되며 원칙적으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 모든 부대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자가 바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죠. 또한 계엄사령부는 산하의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는데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자가 바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습니다. 즉, 전두환에게 있어서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상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이 나중에 정승화 총장 입장에선 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정보기관이 보안사가 유일한 데다가 무엇보다 계엄까지 선포된 상태이기에 전두환은 별다른 견제 없이 마음대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두환을 위시한 보안사는 국가의 모든 정보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나날이 힘을 키워가는 전두환과 그를 비롯한 육사 11기생들을 필두로 비밀리에 결성된 군 내 사조직 하나회가 군 요직을 장악하여 활개치는 꼴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전두환을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킬 것을 계획하고 이를 노재현 국방장관과 상의합니다. 또한 하나회가 아니면서 갑종 출신이기도 한 장태환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행동으로 군내 하나회의 영향력을 줄이려 분투합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하나회는 이런 견제를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12.16 사태 때 정승화가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주장하며 정승화를 체포할 구실을 만들고 실제 체포를 12월 12일에 실행하기로 결의합니다. 계엄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본인들의 상관을 축출하기 위해 결의하였습니다. 이른바 쿠데타죠. (12월 12일) 오후 전두환과 그의 동조 세력은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합니다. 해당 부대는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이지만 제30경비단장부터가 하나회의 일원이었기에 해당 부대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합니다. 같은 날 저녁 보안사의 합수부 수사관들과 제33헌병대원들이 한남동에 위치한 총장 공관 정문을 통과하여 곧바로 총장 관저로 들어갑니다. 이때 공관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해병 경비대대가
제33원 병대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참고로 제33원 병대는 편제상 수경사 헌병단 예하 부대이지만 당시 지휘 자체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맡고 있었으며 제33원 병대를 전두환 측이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와 작전과장 또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는데 성공한 합수부 수사관들은 서둘러 공관을 떠나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로 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관에 남겨진 33원 병대원들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고 이들은 다시 공관을 탈환하려던 해병 경비대원들과 대치합니다. 한편 비슷한 시각 연희동의 비밀 연회장에서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환, 그리고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는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의 접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친정승화 계열 인물들 중 요직에 있던 이들이기에 전두환 측에서 일부러 유인해 두었던 것이죠. 이들은 저녁 7시까지 모임을 주최한 전두환을 기다리면서 먼저 식사를 시작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헌병감 김진기에게 참모총장이 납치되었다는 전화가 오자 셋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부대로 복귀합니다.